최근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세일 땐 전체적으로 약세이고 반등주면 주력에 있는 종목들만 또 강세를 핵심적으로 압축된 과정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가장 빠른 종목은 셀사가 될 것 같습니다. LNF가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피처나 그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흑자 전환 추정치에 가속도가 붙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LNF는 아직까지 LNF가 유독 강하게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기존의 강자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고민들이 있는데요. 김대중 대표님의 신박한 아이디어를 듣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 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적인 상황이 왔다. 물론 이게 반도체도 제끼고 조선방산 다 제끼고 주도주로서 이전으로 팍 치고 나간다는 건 물론 아니죠. 그렇죠. 아니나 시장에서의 존재감 없음을 다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고 그 근거가 이제 소재 수출이 2년 만에 증가세로 들어갔던 농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그 기회와 타이밍을 어떻게 노릴 것이며 그죠? 어떤 기업을 볼 것이냐가 이제 다음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2차 전지 업종 전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예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전체 업종은 약세인 반면에 뭐 응급제가 강할 때도 있고요. 또는 뭐 분리막 종목들이 강할 때도 있고요. 특징지어서 몇몇의 종목들이 강했던 흐름들을 과거에는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세일 땐 전체적으로 약세이고 반등주면 주력에 있는 종목들만 또 강세를 보여주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슬림화가 되고 압축이 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의 우후죽순 많은 종목들이 2차 전지라는 타이틀만 가지면 주가 올라갔던 현상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압축된 과정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종목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2차 전지 업종에서의 주도주 성격으로 주가 움직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지난 6월, 7월 특히 7월장에서 2차 전지 업종 고점을 찍을 때의 현상을 보게 되더라도 셀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그렇죠. SDI는 조금 탄력이 유상자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중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강했고요. 여기에 이제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더라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가가 탄력이 한 번씩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형태들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멀리 있었던 엔캠이라든가 뭐 이런 LNF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치긴 했지만 탄력적 측면에서 연속성을 보게 되면 그렇게 주가의 과거와 같은 현상에서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현상에서 10월장에서 2차 전지 업종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흐름을 추정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가장 빠른 종목은 셀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 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소재사는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BM이나 퓨처엠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 특출난 거 뭐 그냥 뭐를 없던 게 나와서 주도하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란 거고 결국 이제 업황에 대한 수급에 대한 기대가 오게 되면서 이제 대표주 중심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반도체에서도 보면요. 네. 우리 박사님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4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현상을 보고 있어요. 한국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LG 반도체가 현대전자로 넘어갔다가 현대전자에서 SK 하이닉스로 그렇죠. 네. 전환이 되는 흐름들이 되어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시작 단계에서 산업에서 기업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기업들이 많아졌다가 궁극으로 이게 안정화 궤도로의 진행이 되어질 때는 압축하고 슬림화되는 과정들을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전지 업종에서의 살아남는 기업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도 당연히 핵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적 사이드에서 그동안 이제 좀 뺏겼던 수급을 가져오면서 2차 전지도 오를 수 있다.
그게 그 어떤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별히 외국인들이 막 한국을 사면서 2차 전지를 사서 올리는 그런 대세 상승의 주도주가 아니라고 하면 상승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선호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예, 예. 그리고 공매도 규모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늘어나지는 네. 않지만 공매도가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 현격하게 뭐 감소를 한다든가 뭐 줄어들어가 이런 현상도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력 주체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관심도가 크지 않은 현상들을 우리가 드러난 상황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의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주요 주체 중에서 기관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의 매수에서 움직였다라는 점을 또 한번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 네. 지금 저점에서 출발 시동하고 움직임이 진행될 때는 개인의 매수에 의한 주가 반응도가 좀 더 클 가능성이 있지 네.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LG 화학이나 그죠? 네. LG 화학은 사실 소재주로 봐야죠. 소재 그죠? 네. 소재주고, 네. 이제 화학이면서 2차 전지를 꽤 많이 하는 소재고, 셀사 가운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대표적이고, 네, 그렇죠. 근데 양극재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에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사실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양극재는 LNF란 말이에요. LNF가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등락이 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2주 전만 해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주가 움직인 네. 반면에 그 뒤에 또 뭐 주가 하락하면서 네. 제자리 걸음으로 움직였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LNF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2차 전지 업종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2020년도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요. 23년도에 나머지 2차 전지 업종이 주가가 상승할 때 이 종목은 좀 쉬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LNF 독자적인 형태의 주가를 끌고 가는 또는 LNF가 유독 강하게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기존의 강자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포스코 퓨처나 그 에코프로 비하면 이제 흑자 전환 추정치의 가속도가 붙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LNF는 아직까지 재무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개선의 징후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 네. 지금은 2차 전지의 시기가 아니야. 네. 2차 전지에 대한 우리에게 생각을 불식시키면서 2차 전지 그 전에도 사실 그랬죠. 사실 별로 관심 없을 때 네. 이제 관심 가질 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는 사셔야죠.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꽤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또 말씀하시는 김대준 대표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